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홍콩계 미국인 배우이자 무술가인 브루스리 이소룡에 대한 영화를 게임으로 만든 드래곤입니다. 그럼 오프닝 먼저 보시고요,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홍콩 1949년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아빠가 악몽을 꾼 거죠. 브루스! 이 악마 녀석! 하면서 아들의 안위를 걱정을 합니다. Listen to me, Saifong. You'll die in Hong Kong. I've seen it. 영화 자막이 좀 잘못된 거로 보입니다. 넌 홍콩에 있으면 죽을 거야. 꿈에서 본 적이 있어. 이게 좀 더 맞는 번역이죠. I've thought a lot about this for a very long time. You have to leave Hong Kong. This is your birth certificate. You were born there. Show this to the immigration man. They have to let you in. You need money to go to America. It's yours. I saved it for you for a day like today. Say you'll do better. Tell me you'll make a big noise in America so I can hear it over here. 이소룡이 홍콩을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프닝에 나왔고요. 게임의 난이도는 노멀로 하겠습니다. 노멀보다 아래 난이도는 게임의 끝까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1961년 등불 축제, 여기는 홍콩이에요. I want to dance with her. This one's mine. Get one of your own. She is one of my own. 이소룡이 홍콩을 떠나게 된 계기가 영화에서는 이 싸움 때문이거든요. Looking for you. I know. The sailor is in hospital with a punctured lung. He might die. He was making trouble. He started it. He's the nephew of the assistant police inspector of Kowloon. 물론 이소룡의 말처럼 이 선원들이 잘 즐기는 등불 축제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을 했죠. 영화에서도 일행은 모두 5명인데 배경에 4명이 있고요. 그리고 1대1로 싸우고 있죠. 지금 선원의 손에 든 무기가 체인이잖아요. 영화에서는 이소룡이 저 체인을 사용합니다. 물론 선원이 먼저 칼을 들었기 때문에 체인을 사용했고요. 이 게임은 메가드라이브로 1994년에 발매가 됐습니다. 영화는 1993년에 나왔는데 게임이 1년 늦게 나왔기 때문에 영화와 게임의 콜라보를 누리기에는 게임 발매 타이밍이 너무 아쉽죠. 메가드라이브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슈퍼 패미콤, 제규어, 게임보이로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등장한 거울 3개는 우리의 목숨입니다. 라이프가 3개 있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1961년
미국으로 이소룡이 건너온 다음에 주방 보조 일을 시작을 했는데 메인 주방장이 자기 여자 건드린다고 질투를 하면서 이소룡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싸움이 시작이 됐죠. 주방장이 자기 여자라고는 했지만 사실 여자는 주방장한테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여자가 이소룡한테 관심 보이니까 질투가 났겠죠. 이 게임은 빠른 주먹, 빠른 발, 강한 주먹, 강한 발 버튼을 4개 사용하고요. 버튼 조합에 따른 기술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연타를 주로 이용해서 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적이 넘어졌을 때 발로 밟는 모션이 있거든요. 그것을 꼭 성공시켜야지 게임 진행이 꽤 쉬워져요. 주방장이 사라졌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싸우는군요. 강한 공격을 당하면 넘어졌을 때 이렇게 뿌득뿌득 밟으면 됩니다. 적이 한 명 더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에 비슷하게 있어요. 주방에서 싸우다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싸우고 있죠. 그리고 나서 메인 주방장의 동료들이 나와서 같이 싸웁니다. 영화에서는 4대1이지만 게임에서는 아무래도 표현에 한계가 있겠죠. 2대1입니다. 밟기 공격은 적이 넘어진 상태 위에서 위로 점프한 다음에 방향키만 아래로 눌러주면은 알아서 밟아버립니다. 2번이나. 한 마리는 처리했죠. 나머지 한 마리 뿐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밟아버리기. 이 뿌두둑 뿌두둑 거리는 뼛소리가 아주 속이 후련해집니다. 이렇게 밟는 장면은 영화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이 게임은 영화 포스터 그대로 게임 케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스터, 이 표지를 눈에 익을 정도로 오랫동안 봐왔죠. 승리 후에 내는 포효 소리가 우리가 아는 이소룡 소리가 아닌 것 같죠? 이 게임의 보너스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을 보면 파란색 줄이 2개가 있죠.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줄은 우리의 체력을 나타내고요. 밑에 파란색 줄은 3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칸이 차면은 우리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오른쪽 끝까지 채우면은 쌍절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 기는 다시 빠지고요. Time's up. Come on, man. I'm not finished yet. Yeah, you are. See, we work out here every day at 3. You see the clock? It's 3. Come on. I have to finish my workout. Might as well finish on you. 영화에서는 백인이랑 싸우는데 게임에서는 흑형이랑 싸웁니다. 그것도 아프로 머리를 한. 이 게임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퍼스트 히트 선빵이 중요합니다. 선빵을 때리면은 기 게이지가 많이 찹니다. 그리고 내가 적을 때리면은 기 게이지는 차 오르고요. 내가 맞으면은 기 게이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기 게이지가 거의 다 찼습니다. 이 게임은 기 게이지가 가득 찼을 때 쌍절곤을 사용하잖아요. 쌍절곤이 거의 무적에 가까운 무기이기 때문에 쌍절곤만 사용을 하면은 아주 게임이 쉬워집니다. 가운데 게이지 거기까지만 채워도 우리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우리가 아는 이소룡의 움직임을 보여주긴 하는데 쌍절곤만큼 효율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쌍절곤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학교에서 싸울 때 영화에서는 흑형도 등장을 하지만요, 상대편으로. 하지만 금방 친해져서 우리 편이 됩니다. (1964년) 오클랜드 비밀 장소입니다. Checked him out. Bookies ain't stupid. He's a killer, man. 선빵 필승. 선빵을 때리면 퍼스트 히트라고 뜨죠. 기 게이지가 가득 찼습니다. 이때 쌍절곤을 꺼내서 상대편을 3방을 때리면은 무조건 넘어집니다. 상대편이 넘어지면은 밟아주고요. 쌍절곤을 들고 있으면은 상대편을 밟을 수 없습니다. 상대편이 넘어졌을 땐 쌍절곤을 집어넣고 밟아주고 일어날 때 다시 무기를 꺼내서 3대 때리고 다시 밟고. 이제부터는 그렇게만 하면 상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부분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소룡이 무술 도장을 차렸는데 백인과 흑인은 가르치지 말라는 현지 장로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대신 이 대결에서 이기면 네 맘대로 하거라,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중국인끼리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 뒤에 장로들이 쭉 앉아있죠. 쌍절곤이 없으면 이기기 어려운 상대거든요. 쌍절곤이 천하무적입니다. Give up. I give up. 다시 보너스 게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처음에 했던 보너스 게임이랑 똑같아요. 만약에 기를 가득 채우지 못했다면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기를 가득 채워놔야지 다음 스테이지도 쉽게 공략이 가능합니다. 영 때리는 게 어색하기 때문에 공략하기 쉬운 가운데만 이렇게 집중 공격해주면은 무난하게 기는 채울 수 있습니다. 영화에는 이 장면이 없습니다. 여기는 홍콩의 영화 세트장이고요. 화면 아래 보시면은 영화 촬영 장비들이 보이죠. 영화를 촬영하는 회사는 골든 하베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영화를 촬영하는 걸까, 용쟁호투라는 영화를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서는 여성 2명이랑 싸우는 장면이 안 나와요. 이거는 어떤 영화일까요? 이번 상대는 2명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거기다가 무기를 들고 있잖아요. 긴 장대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사거리도 굉장히 길고요. 이 둘은 따로따로 공격하는 것보다 둘이 같이 동시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계속 도망 다니면서 쌍절곤으로 뚝배기를 때린 후에 밟아줘야지 되는데 쌍절곤 사용할 수 있는 기가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파이터 모드로 싸워야 됩니다. 모드를 변경하는 방법은 6버튼 패드일 경우에 모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X, Y, Z 버튼이 있잖아요.
X는 일반 모드, Y는 지금처럼 파이터 모드, Z는 쌍절곤 모드입니다. 쌍절곤 사용하면서 밟으려고 쌍절곤을 다시 집어넣고 다시 쌍절곤을 꺼내고, 이 방법이 굉장히 번거롭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번 상대는 우리가 한번 싸웠던 상대입니다. 세 판째에서 만났었죠. 시애틀 대학교에서요. 하지만 이 장면은 영화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플레이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우려먹기 위해 등장을 시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만난 게 더 쉽죠. 우리에겐 쌍절곤이 있습니다. 세대 때리고 밟고 밟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괜히 찾아와가지고 얻어맞고 가겠죠. 영화에서는 이소룡이 무술 학원을 차립니다. 여기는 이소룡의 무술 학원이고요. 금방 끝났죠. 저렇게 금방 쓰러질걸 왜 찾아왔니? 그런데 상대한테 좀 미안하네요. 상대편은 글러브를 낀 격투가인데 저는 쌍절곤으로 때려줬죠. 또 보너스 게임입니다. 이 부분은 빨리 넘길게요. 가운데만 노려서 공격만 해주면은 기야 금방 채울 수 있죠. I have developed a way of fighting with no fixed positions, with no set movements. I'll beat any man in this room in 60 seconds. I beat him before. I beat him again. 이번 상대도 전에 우리가 한번 싸웠던 상대죠. 60초 안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쌍절곤이 있으니까요. 지금 싸우는 상대가 전에 붙었는데 자기가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영화에서도 원래는 이소룡이 이긴 건데 이소룡이 이기고서 나가는 순간에 뒤치기를 해서 비겁하게 자기가 이긴 거였죠. 그것 때문에 이소룡이 병원에서 재활도 하고 걷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원래 이 게임 시간 제한이 없는데 영화에서처럼 60초 시간 제한이 있는 유일한 스테이지입니다. 하지만 우린 25초나 남겨놨습니다. 영화에서는 3초 정도 남았었나? My brother can talk right. He can't walk right. You have dishonored my family. I've sworn to kill you. Swearing is easy. I know all your tricks. Let's see how well you've done your lesson. 게임에서 영화 내용을 워낙에 많이 건너뛰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면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상대는 바로 전에 60초 안에 승부를 내서 우리가 박살을 냈던 조니선의 동생입니다. 진의 형이 비겁하게 이소룡을 뒤치기 공격을 해가지고 불구가 될 뻔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반성도 없으면서 그저 자기 형에 대한 복수만 생각하고 있죠. 스테이지가 바뀌었죠. 영화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얼음인 줄 알았지 무슨 포대자루가 날라오는 줄 알았어요. 영화에서는 밟아서 끝냈는데 영화에서처럼 끝내질 못했습니다.
지금 나온 대사 그대로 드래곤이란 영화에서는 클로 마스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울 장면만 잠깐 나오면서 이 다음 최종 보스전이거든요. 그 보스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게임에서는 클로 마스터가 뜬금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클로 마스터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우리 또래의 20대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우리 또래에서 용재모투 모르시는 분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TV에서 많이도 했고요. 특히 거울방에서 싸우는 장면은 용재모투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클로 마스터를 모를 수가 없죠. 쌍절곤으로 너무 쉽게 우리가 이기니까 도대체 무슨 공격을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맞아봤는데요. 독가스 공격을 하는군요.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이소룡 집안을 계속 쫓아다니는 악마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소룡이 이것이 팬텀이구나 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상대의 이름은 팬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 스테이지는 기 게이지가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쌍절곤, 파이터 모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 뒤에 비석에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건 아마 영화에 등장했던 이소룡의 비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팬텀에 에너지가 다 빠졌을 때 잡기 공격으로 마무리만 됩니다. 일반 공격으론 절대 죽지 않아요. 이소룡의 가문을 괴롭히던 팬텀을 물질렀습니다. 엔딩을 기대하셨으면은 안타깝지만 지금 보신 게 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장면도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영화에는 이소룡의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게임에서는 그 부분이 전혀 안 나오고 있죠. 게임 리뷰를 하다 보니까 영화 한 편 저도 또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그때는 별 재미가 없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네요. 게임 리뷰 덕분에 영화 한 편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관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관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